동ሾ과관 왔습니다. 오늘 장은 4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나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낙폭을 만회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63% 정도 하락한 2332.52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으로는 개파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약간씩 만회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는 2300선을 위협받으며 2309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아랫골이 약간 달린 양봉 형성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캔들이 동일하네요. 아랫골이 길게 달린 양봉입니다. 현재는 0.55% 하락한 750.77포인트, 750선에서 턱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 깊게 빠지면서 736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빠른 만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군별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상한가 종목이 5개나 된다는 점도 참 신기하죠. 요즘 들어 늘 그렇습니다. 지수가 밀려도 개별 종목의 에너지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개별 M&A 이런 피인수 이슈, 지분 이슈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장 유난히 강했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곡물주들이 막판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잠시 쉬어갔던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 2차전지 후발주자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현재 코스닥에서 한일사료 그리고 대주산업, 대주산업은 상한가는 풀렸는데 일단 한일사료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 대주산업 또한 25% 정도 급등입니다. 곡물,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군 동원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식료품 업계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도 강했죠. 이런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한일사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WI는 이 개별 이슈죠. 이 회사 쪽에서 인수합병 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ARM 이 뉴스 오늘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금 삼성 쪽에서 ARM의 인수를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에 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게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워낙에 기밀 유지에 철저한 삼성인데요.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가온칩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판에는 넥스트 칩이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넥스트 칩은 상한가에 들어가야 있는 상황, 지금 상한가 부근 안착 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칩스도 15%가량의 급등세를 띠면서 ARM 관련된 종목군들 찾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부각됐던 알파홀딩스는 또 윗골이 길게 달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해서 이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시세는 조금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일성신약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뚜렷하게 재료가 체크되지는 않네요. 오늘 장 한 1시 구간부터 일성신약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그대로 시세 유지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형주들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4% 크게 하락한 모습으로 오늘장 저점 부근의 하락을 앞두고 있어 내일장에 대한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을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노출되고 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은 미증시 보고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어찌 보면 좀 무덤덤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자그마치 17원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증시와는 다르게 환시 같은 경우는 후반에 오히려 더 고점을 높여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랬던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소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도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일본 증시 밀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쪽에서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58%가량의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27,153.83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장초만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만회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의 움직임도 크지 않게 나왔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일단은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눌려 있어서 마이너스권 기록하는데 낙폭이 깊지 않은 0.25% 정도만 밀립니다. 3,109.4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하루에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3,100선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한 때 3,100 약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위쪽에서 약보합권 내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0.88% 하락하면서 상해보다는 조금 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환율 많이 보셨을 테고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1,400원 선을 뚫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뚫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1,398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우리 증시 진행될 동안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강했습니다. 후반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서 1,410원을 가뿐하게 뚫어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15원 50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상으로 1,40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410원 선 부근에서 이렇게 종가 형성됐는데요. 이제 1,400원대 왔네요. 그러면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전일 밤에 발표된 FOMC 발표 이후에 고금리 그리고 달러 강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전망 나오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왔고요. 막판에 약보합으로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1% 넘게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2,310선 아래까지도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왔고요. 마감 1시간 전쯤부터 2,330선까지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막판까지 2,332포인트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3,138억 정도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 2,834억 정도 크게 팔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경기에 민감한 건설 섹터 가장 크게 내렸었는데요. 네,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 서비스 업종이 가장 뚜렷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서비스 섹터가 2.23%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속해서 신저가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내림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또 증권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증권사들에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 손실 실적에 대한 실적 저하 기대 우려받으면서 증권 섹터가 2.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 1.8% 가까이 하락했고요. 운수 창고 섹터도 오늘 해운주와 항공주들 다소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1.6% 넘게 빠지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료 정밀 섹터도 1.3% 넘게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전기가스 업종 끝까지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2.36% 정도 상승하면서 장 마쳤고요. 이어서 음식료품 섹터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소재, 코팅 소재 국산을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했고요.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 0.39% 상승했는데요.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상승하면서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섬유유복 업종도 다소 상승했는데요. 0.3% 넘게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은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삼성 SDI는 유일하게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8% 넘게 상승했습니다. 막판까지 48만 8,5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삼성 SDI도 1.6% 넘게 상승불 켰습니다. 62만 9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고요. 막판 들어서 강보합으로 전환된 LG화학도 0.1% 넘게 상승불 지켜주면서 62만 6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악화시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은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 넘게 하락하면서 54,400원에 장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2% 넘게 빠지면서 86,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연이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1.78% 하락했고요. 또 기아 역시 4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약보합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도 연이어서 신저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세 들어왔습니다. 네이버가 3% 넘게 하락했고요. 20만 6,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가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4.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1,3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어제 전기차 컨퍼런스 2022에서 영풍이 10월 중에 세계 최초로 건식 리사이클링 방식에 최적화된 원료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건식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습식 처리 과정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시장 수요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6.9%대 상승불 켰습니다. 막판까지 71만 3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모화학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로 상승불 켰습니다. 4.2% 넘게 상승하면서 28,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세비캠과 DA테크놀로지, 에코프로 역시 8.2%, 6%, 5%대 강한 상승불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소식입니다. 유럽이 원거리 국가들에서 에너지 수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LNG 선들이 어제 이어서 연이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선시황 분석기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주된 국내 LNG 선박이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더해서 환율 상승 수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7%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역시 4.2%대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은 또 미국 빅데이터 기업과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개별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3.7% 이상 상승불 지켜줬고요. 삼성중공업도 1.73% 올리면서 5,88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46% 정도 하락했고요. 3포인트 내린 751포인트에서 장 맞춰줬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1%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추가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하지만 매도 물량 조금씩 줄여나갔고요. 지수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 연이은 매수세 들어오면서 750선까지 회복해줬고요. 막판에 751포인트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개인이 245억 정도 매수세 지켜줬고요. 기관도 224억 정도 매수 우위 연출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홀로 끝까지 매도세 연출했습니다. 484억 정도 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키워드 가진 종목들 전체적으로 장에서 좋아하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전부 다 상승불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75% 상승했고요. 10만 7,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도 2.6%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700원 터치했고요. 에코프로가 장 막판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9,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먼저 HLB가 1.4% 넘게 상승하면서 42,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에 장 마쳤는데요. 6만 5천원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은 끝까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2% 넘게 빠졌고요. 알테오젠 역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개임주 보겠습니다. 개임주 오늘 끝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펄어비스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1.8% 가까이 하락한 54,900원에 장 마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44,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사료주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테마 가진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이 다시 커지면서 곡물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앞으로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또 현지 시간 20일 미국에서는 올해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식량난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내 업체들 수혜받았는데요. 한일 사료가 상한가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6,900원 터치하고 장 마감했고요. 이어서 대주 산업도 25% 넘는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4,100원에 장 마감했고요. 이어서 한탑과 미래생명자원도 10% 넘는 강한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또 카나리아 바이오도 7% 넘게 상승불 지켜줬고요. KC피드도 14% 넘게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또 파무스토리와 이지바이오들까지도 탄력 이어가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